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을은 찾아옵니다. 뜨겁던 여름날의 태양은 어느덧 기운을 잃고 세상은 길어진 그림자만큼이나 고요해지죠. 올해 72의 박정자 여사에게도 인생은 그저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하는 숙제와 같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 다 출가시킨 텅 빈 집. 그녀의 하루는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해가 참 기네.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나. 세상 시간은 나만 빼고 다들 바쁘게도 흘러가는구먼.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밥 공기 하나를 정성스레 닦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한 끼. 하지만 입맛이 있을 리 없죠. 대충 물에 만밥에 짠지 하나 올려 넘기는 게 전부인 일상입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한번 쓱 쳐다본 정자가 행주를 놓는 순간 거실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큰아들 진수입니다. 정자는 반가움을 누르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진수냐? 그래, 엄마 밥 먹었지. 너희들은? 손주 녀석은 감기 다 나았나 모르겠네. 아니, 뭘 또 바쁜데 오려고 그래. 엄마는 괜찮다니까. 그래, 이번 주말에 온다고. 알았다. 너 좋아하는 겉절이라도 좀 담가 놓으마. 전화를 끄는 정자의 얼굴에 미소가 잠시 머물다 금세 사라집니다. 아들은 늘 바쁩니다. 안부를 묻지만 대화는 늘 1분을 넘기지 못하죠. 사실 정자는 요즘 무릎이 부쩍 시큰거린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바쁜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입을 꾹 닫았습니다. 정자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낡은 가디건 하나를 걸치고 집 앞 공원으로 향합니다. 매일 가는 곳, 매일 앉는 그 벤치. 그곳이 정자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던 정자. 그런데 평소 늘 비어있던 옆자리에 웬 낯선 이가 앉아 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체크무늬 셔츠에 중절모를 눌러 쓴 노신사. 그는 무릎 위에 작은 수첩을 펴놓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호기심에 슬쩍 곁눈질로 그의 수첩을 봅니다. 글씨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노을빛 강아지 풀을 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려넣고 있습니다. 정자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며 말을 건넵니다. 아이고,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그림 속 풀이 진짜로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진보다 더 진짜 같네. 그러자 노신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합니다. 아, 보셨습니까? 이거 쑥스럽네요. 은퇴하고 나서 소일거리 삼아 시작한 건데 마음먹은 대로 선이 잘 안 나와서 고생 중입니다. 정자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대단한 작가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 담기면 그게 예술이지요. 근데 여기 사시나 봐요?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노신사는 자신을 한 달 전쯤 이사 온 이강석이라고 소개합니다. 집안에만 있으니 벽지 꽃무늬 숫자만 3개 되어 밖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안목 높은 분을 만나 운이 참 좋다며 정중하게 웃어 보입니다. 정자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안목 높은 분이라니.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로만 불려왔던 그녀에게 이런 정중한 표현은 낯설지만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산 너머로 완전히 숨어버릴 때까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하게 했던 이야기, 젊은 시절 등짐지고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지독한 고요함까지. 처음 본 사이인데도 10년지기 친구보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강석 씨는 그녀의 이름인 정자라는 이름이 참 맑고 깨끗한 정원 같다며 잘 어울린다고 칭찬합니다. 정자는 촌스러운 이름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꼭 처녀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석 씨는 내일도 이 시간에 나오느냐고 물으며 내일은 이 강아지 풀 그림을 완성해서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정자는 대답 대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온 정자는 평소 잘 보지도 않던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살짝 발라봅니다. 거울 속엔 주름진 노인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을 품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그녀의 심장 시계가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설렘 뒤로 얼마나 큰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주말에 오겠다던 아들의 목소리가 왜 그토록 차분했는지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봄날을 꿈꾸는 정자 씨. 그녀의 설렘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막에서는 아들 진수의 방문과 함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친 정자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에서의 만남 이후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강석 씨가 그려준다는 강아지풀 그림 생각뿐이었죠. 정자는 평소 입지 않던 화사한 분홍색 셔츠를 꺼내 다리고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장터로 나가 신선한 나물과 고기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드디어 큰아들 진수가 아내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의 표정이 영 밝지 않습니다. 평소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배고프다며 너스레를 떨던 녀석이 오늘은 묵묵히 소파에 앉아 한숨만 내쉽니다. 정자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부지런히 상을 차렸습니다. 진수야,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했다. 어서 먹어봐라. 며느라기도 많이 먹고. 하지만 진수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결국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하던 사업이 조금 힘들게 됐어요. 당장 이번 달 막아야 할 돈이 좀 큽니다.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식의 힘든 소리에 어느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데 그러냐? 엄마가 가진 쌈짓돈이라도 좀 내주랴.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듭니다. 어머니, 사실 그 정도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머니 사시는 이 집, 지금 시세가 좋을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집을 팔라니. 이 집은 사별한 남편과 평생 고생해서 일군 정자의 전부이자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정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집을 팔다니. 그럼 나는 어디서 살고? 진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합니다. 엄마, 그래서 저희 집으로 합가하자는 거예요. 애들도 할머니랑 살면 좋아하고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저희가 모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요. 이 집 판 돈으로 제 급한 불부터 끄고 남은 돈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정자는 압니다. 한번 집을 팔고 자식 집에 들어가면 다시는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이제 막 마음을 열기 시작한 강석 씨와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을 팔고 멀리 떨어진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되면 그 소중한 인연도 여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진수야,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가 내 아버지 냄새도 나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정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제 사정이 정말 급해요. 자식 죽는 꼴 보실 거 아니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집이야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다시 사드리면 되잖아요. 아들의 절박한 표정에 정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며느리는 벌써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정자는 멍하니 거실 시계를 바라봅니다. 공원에 가기로 한 시간은 다가오는데 거실엔 무거운 침묵과 자식들의 차가운 요구만이 가득합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정자의 가슴에 차가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정자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와 새로 찾아온 인연을 포기하게 될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정자 씨의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자 씨가 과연 오늘 공원에 나갈 수 있을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정자 씨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정자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무심하게도 흘러 어느덧 오후 4시를 넘어섰습니다. 강석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정자는 현관문 문고리조차 잡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집 처분 문제를 두고 아들과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정자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 공원 쪽으로 향합니다. 지금쯤이면 강석 씨가 벤치에 앉아 강아지 풀 그림을 다듬고 있을 텐데, 못 간다고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아들의 서슬퍼런 눈치에 휴대폰을 꺼낼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 시각 공원 벤치에는 이강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정성스럽게 완성한 강아지 풀 그림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중절모를 고쳤으며 그는 공원 입구 쪽을 수시로 살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강석 씨의 눈이 반짝였지만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한 번도 정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정갈하던 그의 옷차림도 길어지는 기다림 속에 조금씩 흐트러져 갑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원 가로등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강석 씨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 차오릅니다.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생기신 걸까? 이름과 얼굴밖에 모르는 짧은 인연이었기에 그는 정자의 집이 어디인지 연락처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 시각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결국 정자는 아들의 간청과 며느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는 무언의 끄덕임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막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그 지독한 내리사랑이 그녀의 목숨줄 같은 집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죠.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정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공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벤치를 향해 숨가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차가운 밤바람만이 머물고 있을 뿐 강석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석 씨, 강석 씨 계세요? 정자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집니다. 벤치 위에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내준 서러움보다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인연을 이렇게 허망하게 놓쳐버렸다는 상실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벤치 구석에 놓인 작은 종이 뭉치가 정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작은 돌멩이로 눌러둔 봉투 하나.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정자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노란 노을빛의 강아지풀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귀퉁이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 씨,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겠지요? 그림은 여기 두고 갑니다. 당신의 맑은 정원에 이 풀들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자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두운 공원 벤치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노년의 여인 위로 예보에도 없던 차가운 밤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긋난 약속과 남겨진 그림 한 장. 정자 씨와 강석 씨의 인연은 이렇게 비 내리는 공원에서 끝이 나고 마는 걸까요? 자식들의 이기심 속에 소중한 인연을 놓쳐버린 정자 씨의 눈물이 너무나 가슴 아픈 산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자 씨가 이대로 집을 팔고 아들네 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자 씨의 마지막 반전이 시작되는 사막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공원에서 밤새 앓고 난 정자는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엔 강석 씨가 남긴 강아지 풀 그림이 여전히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들 진수에게서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다는 확인 문자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손때가 묻은 가구와 벽지를 낯선 이들이 품평하는 모습을 보며 죄인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집이 좀 낡았네, 구조가 답답하다는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손님이 다녀가고 지쳐있을 무렵 현관벨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중개인 없이 어떤 신사 한 분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집 보러 오셨나요? 부동산이랑 같이 오셔야.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자의 목피가 멎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강석 씨였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전단지를 든 채 그는 평소보다 조금 상기된 얼굴로 정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아니, 박정자 여사님 댁이 맞군요. 강석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당황스러움과 반가움,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들켰다는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석 씨는 정자의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안쓰러운 듯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공원에 못 나오신 게 이 집을 내놓으셔야 하는 사정 때문이었습니까? 정자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강석 씨. 약속도 못 지키고. 제가 자식놈 사정이 급하다 보니 이 늙은 몸 하나 편하자고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곧 이 동네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의 고백을 듣던 강석 씨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정성스러운 화분들,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 놓인 빛바랜 가족사진, 그리고 탁자 위에 소중히 놓인 자신의 강아지 풀 그림까지. 그는 이 집이 정자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자체라는 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강석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 뿌리를 뽑아 자식에게 준다고 해서 자식의 나무가 더 튼튼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정자 씨, 이 집은 팔지 마세요. 아니, 적어도 오늘만큼은 도장을 찍지 마세요. 제가 이 집을 사려는 사람으로 부동산에 등록하고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그 사이 정자 씨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강석 씨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자 정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자식의 뒷모습만 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 처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물어봐 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진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조건 좋게 해줄 테니까 내일 당장 계약하자고 하네. 이제 살았어,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정자는 강석 씨가 남긴 메모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말을 가로막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 내일 계약 안 한다. 이 집 못 팔겠다. 평생 자식에게 순종하며 살아온 정자 씨가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 씨의 응원 덕분에 정자 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아들 진수는 이 폭탄 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강석 씨와 정자 씨의 인연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정자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정자 씨의 인생 이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집 안 팔면 저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요. 다음 날 아침 정자의 집은 아들 진수의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자의 거절을 전해 들은 진수가 한달음에 달려와 거실 기물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 역시 옆에서 손수건을 적시며 어머니, 어떻게 자식 죽는 꼴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라며 정자의 마음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키운 아들의 낯선 모습에 정자는 소파 귀퉁이에 몸을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피땀 흘려. 아버지 타령 좀 그만하세요. 죽은 사람이 밥 먹여줘요? 당장 도장 꺼내세요. 진수가 정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정자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현관문 사이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귀한 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중절모를 쓴 강석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진수를 노려보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방인의 등장에 진수가 멈칫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강석 씨는 조용히 정자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계약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금 당신의 행동을 보니 이 계약은 무효로 해야겠군요. 부모에게 행패를 부려 뺏은 돈으로 사업을 일으키겠다고요? 그런 돈은 독이 될 뿐입니다. 진수가 코웃음을 치며 대들었습니다. 웃기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끼고 돌아? 혹시 우리 엄마 꼬드겨서 집 가로채려는 사기꾼 아냐? 그 비열한 말에 정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치스러운 소리에 정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과 강아지 풀 그림을 소중히 주워들었습니다. 진수야, 입 닥치지 못해. 이분은 내가 함부로 입에 올릴 분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라 강석 씨에게 팔 거다. 하지만 그 돈 너한테 단 한 푼도 안 줄 거다. 진수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자는 강석 씨를 바라보며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석 씨는 진수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강석 씨가 미리 준비해온 접근 금지 및 부양 의무 불이행에 관한 법적 자문 메모였습니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법은 당신 편이 아닐 겁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강석 씨의 단호한 태도와 정자의 서늘한 기세에 눌린 진수 내외는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 정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강석 씨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강석 씨는 아무 말 없이 정자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자 씨. 이제야 당신의 정원에 잡초를 뽑아내셨군요. 이제 진짜 꽃을 심을 차례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던 거센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처음으로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인생의 이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정자 씨가 자식의 횡포에 맞서 승리했습니다. 강석 씨의 도움으로 소중한 집과 자존감을 지켜낸 정자 씨. 이제 두 사람의 앞날에는 꽃길만 펼쳐질 수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자 씨의 통쾌한 반격에 박수를 보내신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어지는 육막에서는 정자와 강석이 함께 그려나가는 황혼의 꿈, 그리고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구독을 누르고 정자 씨의 인생 이막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아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정막이었지만 정자의 마음은 이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정리하는 강석의 손길을 보며 정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싸워주고 내 곁을 지켜준다는 것. 그것이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이토록 가슴 떨리는 일인지 그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자 씨, 마음 좀 추스르셨습니까? 차 한 잔 내어드릴까요? 강석이 건넨 따뜻한 찻잔을 잡은 정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정자는 한참 동안 차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강석 씨,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아마 아들한테 도장 찍어주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평생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참 허망하네요. 강석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빌려 쓰는 손님이라고들 하죠. 이제 그 손님들 다 보내줬으니 남은 방엔 정자 씨 본인을 앉히세요. 저랑 같이 그림도 그리고 못 가본 여행도 다니면서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두 번째 청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자는 강석에게 그림을 배웠고 강석은 정자가 차려주는 소박한 집밥을 먹으며 사별 후 잊고 지냈던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공원 벤치는 더 이상 외로움을 견디는 곳이 아니라 내일을 약속하는 설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박 여사 얼굴에 꽃이 폈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정자는 분홍색 스카프를 두르고 강석이 선물해준 새 구두를 신고 공원을 거닐며 생전 처음으로 여자가 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정자는 강석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도 강석은 가끔 먼 산을 보며 했던 말을 잊어버리거나 방금 약속한 시간을 되묻곤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날도 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근교 숲으로 나들이를 갔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던 강석이 갑자기 정자의 손을 꼭 잡으며 엉뚱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수가, 우리 진이는 유치원 잘 갔니? 오늘 저녁엔 생선 좀 구워줘. 정자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미숙은 강석의 사별한 아내 이름이었고 진이는 그의 장성한 딸 이름이었습니다. 정자를 빤히 바라보는 강석의 눈동자는 평소의 총명함 대신 안개 낀 듯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강석 씨, 저 정자예요. 박정자,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정자의 목소리에 강석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금세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정자 씨 미안합니다.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했나 봅니다. 요새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강석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의 주머니에서 툭 떨어진 약봉지가 정자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정자가 주워든 약봉지 겉면에는 기억력 저하 및 인지 개선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석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자의 손에서 약봉지를 앗아갔습니다.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정자 씨에게 이런 짐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엮이면 정자 씨 인생이 또다시 수렁으로 빠질 거예요.
강석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서둘러 정자에게 그림을 선물하고 인연을 맺으려 했는지, 그에게 남은 맑은 정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사랑 뒤로 치매라는 가혹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정자 씨는 이제 막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았는데 또다시 병수발이라는 힘겨운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석 씨를 밀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마지막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곁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정자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어지는 7막에서는 강석의 병세를 알게 된 아들 진수의 비열한 재등장, 그리고 정자의 위대한 결심이 그려집니다. 정자 씨의 가슴 아픈 선택을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의 병을 알게 된 정자의 밤은 다시금 깊은 고민으로 얼룩졌습니다. 이제 겨우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았는데 또다시 아픈 사람을 돌보며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강석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용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석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석 씨, 도망가지 마세요. 당신이 내 정원의 잡초를 뽑아줬으니 이제 내가 당신의 안개를 걷어내 줄게요. 기억이 사라지면 어때요? 내가 당신의 기억이 되어주면 되죠. 하지만 시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자의 집을 포기하지 못한 아들 진수가 강석의 상태를 눈치챈 것입니다. 진수는 강석이 치매약을 처방받는 병원을 몰래 알아낸 뒤 다시 정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저 노인네 치매라면서요. 엄마가 저 사람 뒷바라지 하다가 병수발로 인생 끝낼 거예요? 저 사람 엄마 집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해요. 진수는 이번엔 비열한 미소까지 지으며 정자를 협박했습니다. 엄마가 저 노인네랑 계속 붙어 있겠다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엄마 재산 관리권 내가 가져올 거예요. 저 치매 노인한테 집 홀라당 넘어가게 둘 줄 알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독설이었습니다. 정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강석은 옆에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함에 놀란 강석의 눈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정자가 떨리는 손으로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진수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진수야, 너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지금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는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한 번만 더 강석 씨를 사기꾼 취급하면 내가 예전에 나 몰래 가져간 예금 증서들 다 경찰에 넘길 줄 알아라. 정자의 서슬 퍼런 눈빛에 진수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아들의 가슴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이 집 오늘부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계약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강석 씨랑 살고 그 이후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쉼터로 쓰일 거다. 그러니 이제 내가 탐낼 돈은 한 푼도 없다. 내 인생, 내 보금자리, 이제 내가 주인이다. 아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집까지 기부하겠다는 선언에 진수는 할 말을 잃고 쫓겨나듯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강석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정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정자 씨, 나 때문에 너무 큰 희생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집까지 기부하다니요. 정자는 강석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희생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강석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소나기처럼 짧을지도 모르지만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예쁜 무지개가 뜰 거예요. 그렇죠? 정자는 강석의 수첩을 펼쳐 그가 그리다 만 강아지풀 그림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종이 위로 지는 노을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자존감과 사랑을 선택한 정자 씨. 자식의 탐욕을 끊어내고 강석 씨와의 동행을 선택한 그녀의 결단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과연 정자 씨와 강석 씨의 마지막 여행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지는 최종화 제8막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하는 가을날의 아름다운 이별과 여운이 그려집니다. 정자 씨의 위대한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마지막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자와 강석의 집 대문에는 이제 황혼의 쉼터라는 작은 나무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정자의 결단대로 집은 기부되었고 그곳은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그림을 그리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강석의 병세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정자의 이름조차 가끔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옷깃을 여며주고 그의 마른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석 씨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강아지풀 그려주셨잖아요. 당신이 내 정원의 잡초를 다 뽑아줬는데. 정자의 말에 강석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정자가 주는 온기만큼은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이제 압니다. 사랑이란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체온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깊어가는 가을날 오후 강석은 유난히 정신이 맑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정자를 불렀습니다. 정자 씨, 내 마음속의 안개가 잠시 거친 것 같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3년 전 정자가 썼던 이름 옆에 강석이 정성을 다해 그린 정자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엔 인자함이 가득하고 입가엔 수줍은 미소가 담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웠소. 내 인생의 마지막 소나기를 당신과 함께 맞아서 하나도 춥지 않았소. 당신이라는 무지개를 보고 갈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소. 강석은 그 말을 끝으로 정자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정자는 그의 손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를 가슴에 꼭 품고 그가 좋아하던 찬송가를 나지기 의졸였습니다. 강석이 떠난 뒤 정자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며 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들 진수와는 가끔 안부만 묻는 서먹한 사이가 되었지만 정자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에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오롯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던 정자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이제 그녀는 강석이 가르쳐준 대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있는 강석의 미소까지. 정자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멈춘 줄 알았던 그녀의 시계는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열매를 맺는 계절임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아온 우리 시대의 모든 정자 씨들에게 이 드라마를 바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정자 씨처럼 비가 온 뒤 더 짙게 피어오르는 무지개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자 씨가 받은 강아지풀 그림처럼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그동안 정자 씨와 함께 울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더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